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환 원장의 한이야기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안면경련과 구안와사입니다. 네.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안면경련이라고 하면 안면 얼굴, 네. 경련 얼굴이 떨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 피곤하면 눈꺼풀 같은 거 떨리는데 네. 이러한 미세한 증상까지도 안면경련에 네, 다 속하는 건가요? 안면 경련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네.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이죠. 네. 네. 그리고 간혹 이제 입 주변 근육이나 혹은 그 뺨 근육 같은 네. 곳에서 실룩거리는 느낌을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통틀어서 안면 경련이라고 부르고요. 네. 구안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얼굴 대부분이 한쪽 전체가 반대쪽으로 쏠려서 돌아가는 증상을 구안와사라고 그러죠. 네. 혹은 와사풍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 전체를 한의학에서는 풍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풍이라는 것이 중풍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중풍의 중이라는 글자는 아주 말 그대로 적중했다. 관역에 그다음에 직격탄 그리고 굉장히 큰 거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중심부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중풍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풍 중에서 이제 풍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뭔가 떨리는 증상을 다 풍이라고 그럽니다. 나 손을 떤다든지 우리가 젓가락으로 물건 짚을 때 손이 가득 떨리는 경우 네, 있잖아요. 네. 뭐 이것도 가벼운 풍이고 그다음에 근육이 지금처럼 어느 부분이 떨린다는 거 그것도 풍이고 그다음에 감기가 걸리는 것도 대표적으로 풍의 증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거나 떨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풍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주 가벼운 풍이 안면경련이 얼굴 쪽에 몰릴 때 안면경련이 속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 중간쯤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유는 좀 이따가 네네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침범에 의한 건데 네. 신경절에 침범이 왔을 때 그런 경우를 이제 약간의 중등도의 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뇌혈관이 터지는 이런 증상들거나 아니면 아예 막히거나 해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를 중풍이라고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특히 안면에 있는 근육 네네. 마비나 근육 떨림 현상을 오늘 이제 다뤄볼 텐데요. 안면 경련이 오는 그러면은 이유는 뭡니까? 몸 전체에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얼굴에 오는 그 경련 같은 경우에는 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네, 건가요? 얼굴 같은 경우에 특히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이것이 올라와서 얼굴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일단 소화기관이 안 좋은지는 미리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얼굴에는 특히나 우리가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위쪽 눈 주변을 감싸는 근육, 신경, 신경. 그다음에 눈 아래쪽 부분부터 코 주변까지를 이렇게 돌아서 감싸는 신경, 네. 그다음에 입 주변까지 뺨하고 신경들이 있는데 이 신경들이 굉장히 예민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한의학에서는 기가 모자란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양방의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표현으로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고 표현을 해서요.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것을 많이 아마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양학적으로는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지만 뭐 한의학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쪽에 흘러가는 신경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양분이 있을 때 이 영양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물길이 통해서 있어야 되고 가야겠죠. 예.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기라고 표현합니다. 길이 뚫려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길이 안 뚫려 있으면 기운이 전달이 못 되는 거고 기운이 전달이 못 되면 영양분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이 이렇게 있을 때 신경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뭔가가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으면 기가 안 뚫린 것일 거고 예. 기가 안 뚫리게 되면 자꾸 여기서 영양물질들이 가려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뭔가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떨리는군요. 느낄까요? 툭툭 떨리게 되겠죠. 네네네. 그 떨리는 증상이 요 눈 위쪽에 보통 맨 처음에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눈 아래쪽에 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입 주변, 볼 주변, 그다음에 이 다른 곳의 근육들에 좀 생기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순서 눈꺼풀 위쪽이 떨릴 때는 그나마 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 아래쪽까지 떨리고요. 그리고 그 중간의 단계가 아무도 모르는 경우에요. 나는 떨리는 걸 아는데 뭔가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봐도 모르겠고 야, 다른 나 떨려? 사람한테도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괜찮은데 라고 할 경우에는 아주 네. 초기 증상이에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눈 왜 그래? 하면서 이게 이렇게 떨린다, 떨리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예요. 아. 그 다음에 이 떨림이 다른 것으로 옮겨갔을 때가 또 그 다음 단계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근육들이 눈 주변이 조금 아무래도 예민하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입술 주변 이렇게 실룩거린다든지 이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떨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된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병으로 되기보다는 보통은 영양 보충만 충분히 되고 기운만 네. 뚫어주는 작용, 뭐 예를 들면 침만 간단하게 맞아도 한 3일에서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최근에 또 추워서 그런지 2, 3주 이상, 한 달 이상 되신 분들도 내원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치료 시기가 빨리 되었을 때 고쳐서 빨리 없애주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영양 보충도 잘 안 되고 기온도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 오래되신 분들은 의외로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정착이 돼가지고 자꾸 떨리는 계속 증상이 떨리는, 나타나는 예.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빨리 좀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지속되면은 병원을 가야 하나요? 보통 2, 3일 지나면 대부분 예. 다 가라앉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은 한 3일 정도.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은 빨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눈꺼풀이 이렇게 가끔 떨리더라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영양이 부족한가 봐 이랬더니 네.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아니고 잠이 부족한 걸 거라고. 그게 일단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잠이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예. 피곤해지면 기운이 허해지고 기운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 자체를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한의학에서는 기를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마그네슘 부족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잠이 부족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네. 하는 것들이죠. 그 얼굴 이렇게 손을 감싸시면서 많은 신경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진 있어요. 저희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얼굴 이 눈을 감싸고 이 신경이 예. 아니고 이건 근육이군요. 사진이죠. 예, 예. 이 근육 이 사진에서 근육을 한 차례 벗겨내면 신경이 밑에 보일 건데요. 네. 얼굴 근육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아. 특히 눈 주변 이렇게 동그랗게 예. 뭐 여담으로 이 근육들 결이 보이시죠? 네. 이 결의 그러니까 90도 직각 네, 수직으로 네. 선을 쫙 그어보면 뭐가 보이시죠? 선으로 그으면요? 네, 주름이 보이시지 않나요? 아니요. 네, 예, 여담입니다만 네. 이 근육결의 수직 탄력이 방향으로 떨어지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아마 네. 주름이 그렇게 생긴다는 걸 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주름을 보면은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꾸로 유추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 근육들이 나중에 구안화사편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쪽에서 탄력을 잃고 힘을 완전히 잃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당기고 지금 있는데. 팽팽하게 당기고 예. 있죠. 근데 그 당기는 힘을 잃으면 한쪽으로 쑥 밀려가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신경이나 근육의 기의 흐름이 왕성하지 못해서 이제 경련이 일어난다. 네. 근데 보통은 뭐 두통을 같이 겪을 수도 있고, 네. 이 뭐 어디 뇌나 다른 장기의 이상으로 네. 얼굴에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얼굴에 어떤 병이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위장병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얼굴 자체가 위장의 기운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위장이 소화기관이 평소에 좋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네, 살펴보셔야 네, 되고 네. 두 번째 아까 풍이라고 말씀드린 어떤 떨리는 증상들은 한의학에서는 다 간 쪽의 증상들로 봅니다. 아. 그래서 간 쪽의 이상은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라는 것은 간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개. 간계 시스템 간을 주관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네네네. 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떨리는 것도 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 쪽의 어떤 시스템을 정비해 주는 것이 이때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곤하면 떨리는군요. 네네. 예, 보통 중풍도 그렇고요. 네. 안면경련, 구안와사도 이렇게 몸을 나눠 가지고 절반을 나눠서 한쪽에 경련이 오거나 마비가 오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그걸 있습니까? 뇌로 설명을 하자면 네. 좌뇌와 우뇌의 어떤 이 흐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한의학적으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이 균형을 잡는 것이 아래 위쪽은
균형이 아니겠죠. 축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앞뒤로는 보면은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앞쪽으로 기운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네. 뒤는 방어 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릴 때 뒤쪽으로 오는 병과 앞쪽으로 오는 병이 조금 종류가 틀려요. 네. 근데 이 밸런스의 문제를 봤을 때는 항상 좌우의 문제죠. 네. 그래서 밸런스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을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뇌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을 잡는 중추들, 예를 네. 들면 턱관절, 뭐 경추, 골반 이런 밸런스들, 그 다음에 장기의 밸런스들, 뭐 호르몬의 림프 순환의 밸런스들이 항상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깨졌을 때 어떤 병이든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얼굴에서 특히 예민한 신경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쭉 대화해서 피곤하면 생긴다. 네. 밸런스가 깨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피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균형이 깨졌을 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면 당연히 한쪽으로 뭔가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얼굴에 어떤 문제들이나 팔다리의 어떤 동작도 마찬가지고 네. 척추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디스크가 생기면 한쪽으로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얼굴에 있는 증상도 한쪽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선 네. 눈꺼풀 위부터 시작해서 눈 아래 뺨, 입 주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임상을 봤을 때 네. 진행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물론 입이 여기부터 바로 떨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떨리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떨리는 것이 조금 더 증상이 좀 더 진행된 안 좋은 경우, 네네. 더 심한 경우 심한 이렇게 경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눈꺼풀이 떨린다. 그다음 네. 요 밑이 떨릴 수 네. 있고 입 근육이 떨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안면 경련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안면 경련인지 이쪽 부분이 떨리는데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포인트 찍어놓은 거 있던데요. 예. 눈가 주변 근육부터 떨림이 일어나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가부터 시작을 하죠. 예. 보통은 눈 윗꺼풀이 제일 많고요. 네. 그러다가 점점 퍼져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실룩실룩하게 되고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자꾸 보게 되면 틱처럼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이 오래된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뭐 시간이 뭐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까지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사실 몸에서 기운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네. 아예 정착이 돼버린 네. 것이기 때문에 낫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이상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일어난 현상인데 네. 이게 고착되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그쵸. 몸 움직임이 나타날 네. 수가 있겠네요. 틱은 정신적인 면과도 네. 또 연관이 네. 많은 증상이라고 많다고 볼 수 하더라고요. 있겠습니다. 네.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안면 경련 있는 경우에 귀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완전 유사한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네. 안면 경련의 경우에는 경련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귀 뒤쪽의 통증은 안면 마비, 좀 전에 이따 말할 네. 마비와 구안화 사이일 때 귀 뒤쪽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신경이 이 신경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출발을 귀 뒤로 하냐면 통과하죠. 귀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분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분지가 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을 혹시 동반한다면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귀 뒤쪽에 신경과 근육이 통과하는 걸 느끼냐면요. 가끔 피곤할 때 이 관자놀이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저는 귀를 이렇게 한번 당겨보거든요. 네. 이렇게 당기면 귀 속에 있는 근육하고 신경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전체가 한번 쭉 쭉 당겨졌다가 다시 이게 팽팽해졌다가 이완되면서 네. 얼굴 전체가 좀 시원해지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다 연관이 있는 네. 거죠. 귀 지금 속에도 근육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당겨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그 귀와 눈 뒤쪽으로 연결된 근육들을 종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근은 현대 근육학에서 코어라고 하는 골반 기저근, 그 다음에 하복부 근육,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심 근육을 이야기하는데 자궁이나 남자의 단전을 감싸고 네. 있는 이것들이 척추를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머리 뒤를 감싸서 뒤쪽으로 올라와서 눈과 귀를 이렇게 감싸는 근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종근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고 우리가 귀는 신계, 그러니까 신장과 연결된 계통이고 눈은 간계, 간과 연결된 계통이라 얘네들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우리가 밥을 먹고 코로 숨 쉬는 것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라면
얘 둘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하는군요. 기관이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귀를 잡아당기는 이런 동작이나 네. 눈을 우리가 비벼주거나 눈을 자꾸 깜빡이는 이런 동작들은 이 종근들을 자꾸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인안교나 혹은 뭐 기공이라고 부르는 이런 동작들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귀를 잡아당기는 동작은 굉장히 네. 중요한 동작으로 잘하고 알려져 있었군요. 있습니다. 그 귀 당기면 눈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네, 든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구안화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안화사는 앞에서 안면경련과 조금 다른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환화사인 고환화사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안면경련은 단순한 경련에서 예. 머물거나 그냥 이것이 경련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음. 고환화사가 생기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굉장히 자신을 잃는데 왜냐하면 얼굴이 말 그대로 돌아간 채로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생기는 원인은 벨마비나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양의학에서 부르는 어떤 명칭이 있는데 네. 얼굴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 고환화사가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귀 뒤쪽에서부터 얼굴로 흘러나오는 신경절에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범을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신경들을 말 그대로 마비를 시키게 되는데 네. 신경이 양쪽에서 얼굴을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 네.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힘이 축 빠져버리면 빠지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쫙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얼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대부분 그 와사일 때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눈과 입이죠. 그래서 입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각이 없다거나 양치를 하는데 물이 주르륵 흐른다거나 네. 뭐 숟갈을 가져가는데 입이 뭐랄까 안 닿는 벌어. 느낌이 안 들어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가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알고요. 눈 같은 경우는 눈이 잘 안 감기게 됩니다. 이게 빨리 떠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눈을 위로 떴을 때 우리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식혀 뜨면은. 네. 근데 한쪽은 주름이 한쪽은. 안 생기거나 하는 증상으로 판별을 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신경절에 왜 바이러스가 침범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세균 비슷한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한의학에서는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운이 허한 건데 네. 기운이 허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차서 생깁니다. 그래서 옛말에 차가워서요? 예, 차가워서 그찬 바닥에 얼굴 네, 대고 옛말에 그 추운 날 네. 돌 베개. 베개를 하고 자다가 입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 겨울에부터 이제 봄으로 접어들려는 딱 이맘때쯤에 조금 한기가 들듯할 때 옷을 얇게 입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날 술을 한잔 하고 네. 또 찬 바닥에 어떻게 잤을 때 생기기도 하죠. 많은 연령대가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진 않는데 심지어 어린 애들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연령대가 40대 남성에 조금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찬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바깥 활동이 많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특히 남성들이 바깥 활동을 거의 다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면서 네. 기운이 처집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그날따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일단 술 같은 걸 한잔 해서 완전 기운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이렇게 딱 기운이 뭔가 겹쳤을 때 다행히 뒤쪽에 어떤 큰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겠지만 네. 신경절에 어떤 침범을 하게 되면 얼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이 한쪽으로 마비될 경우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네. 문제가 오른쪽 신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신경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밀린 쪽에 근데 있는 그 거군요. 양쪽을 다 치료해 줘야 되긴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밸런스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을 치료를 했을 때 네. 반대쪽으로도 얼굴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거의 다 한쪽을 조금 더 치우쳐서 하긴 하지만 반대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증상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한쪽으로 제일 크게 표현되는 게 입이 입이 돌아가는 이렇게 게 제일 돌아가는 많이 보일 텐데요. 좀 전에 미각 떨어지는 거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입이 삐뚤어져서 아예 이, 오, 우를 잘 못하는데 특히 아. 이 같은 동작들이 제일 안 되게 되겠죠. 네. 양치할 때나 밥 먹을 때 음식물들이나 물이 흘러내릴 거고요. 네. 청각 이상은 좀 드문 증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귀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한쪽 귀에. 한쪽 눈이 네. 잘 감기지 않아서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눈이 안 감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쪽 눈을 치켜 떴을 때 한쪽 이마에 주름이 잘 안 잡히고
또 제대로 감각이, 감기지도 예, 않고 예, 감각이 그런 증상들이 없는? 생기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안면 경련 같은 경우에는 떨리는 거, 네.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 마비인데요. 네. 이 두 개가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련이 생기다가 구안화사로 가거나 이런 그것에 있습니까? 이제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고 그렇진 않은데 네. 한약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의 초기 증상과 경미한 증상과 네. 큰 증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네. 일단 안면 경련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운이 조금 부족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몇 번 방치하다 보면은 더 많이 기운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완전히 연관이 안 된다고는 또 볼 수 없으니까 예. 미리 그런 증상이 있으면 내 몸에서 기운이 떨어졌구나. 좀 푹 쉬어줘야 되겠구나. 네. 뭔가 영양 보충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길 좀 뚫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면 경련이나 구안화사가 증상이 보였다가 이게 중풍으로 발전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풍이라는 것은 그 풍의 어떤 큰 틀 네, 중에서 네, 직격탄을 맞은 건데 이것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뭐 혈관에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발전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안면 경련이나 구안화가 있었던 분들이 중풍이 많냐는 통계치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근데 예. 그렇지만 이런 소인을 가지신 분들은 중풍에 생기기도 아마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중풍이란 것은 혈관계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라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현대에서는. 네, 네, 네. 이게 이렇게 뭐 소소한 중풍 증상이었다가 더 큰 온몸의 마비를 온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네, 얘기할 네, 수는 네. 없는 거군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근육이나 뭐 신경의 마비가 오면 그냥 침 치료를 할 것 같은데. 침이 일단 제일 네. 기본이죠. 왜냐하면 기운을 뚫는 데는 침이 정말 빠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요즘은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을 주사하는 네. 한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기운 전달 속도가 몇 배는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한약을 복용하거나 안면 경련일 경우에는 근데 중풍이나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한약 복용을 굉장히 오래 시키죠. 네. 특히 뭐 강활이나 백강잠, 전갈, 전갈이요?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혈맥을 뚫어주는데 굉장히 큰 빠른 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약실이나 매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실 같은 몸 속에서 녹는 그런 실 같은 것을 옛날엔 금침이라고 해서 금을 실제로 박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속에다 넣어가지고 침을 계속해서 맞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네. 따뜻하게 해주면 그 낫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고주파 같은 치료들을 해서 온열 네. 치료로 자꾸 이제 자극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간혹 이 부분을 어떤 스포 중에서 약초를 가지고 이 부분에 주입을 해주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어느 부위에 침을 놓나요? 사진은 이제 보내주신 거 제가 봤는데 그런가요? 예, 침 놓는 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뺨?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매선전법이라고 해서 네. 약실을 집어넣는 건데 침 같은 경우에는 혈자리들이 얼굴에 있는 혈자리들을 사용하고요. 예. 이것은 약실 매선을 자입하는 부분입니다. 미용에서도 이렇게. 쓰지만 예. 안면 마비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예 틀어진 상태에서 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면 마비가 2주 이상을 지속할 경우에 굉장히 치료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진 이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비누님. 예. 네, 2주 이상이 2주 이내에 대부분 나야 되고요. 가벼운 안면 마비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3주 이내에 치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귀 뒤쪽에 느낌이 굉장히 심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래 가는데 2주 이상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시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들은 나중에 끝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80% 이상이 넘기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너 얼굴 보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눈이 완전히 안 감기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실제로 아예 굳혀놓은 50% 이하로 나와서 계속 계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들 그런 약실이나 매선을 심어둬가지고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방법들을 쓰고 한방 성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예. 이런 것들을 성형의 어떤 범주 형태로? 그렇지만
삼방성형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태를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기능을 도와주면서 형태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네.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자극하면서 조금 당겨주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 매선이라는 게 리프팅. 네네, 리프팅 할 때 제일 많이 쓰죠. 거죠.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표시가 났으니까. 네. 예. 아, 그러면 예방 어떻게 합니까? 예방은 항상 피곤이 제일 적이고요. 적이기 예.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한 증상들이 조금 나타났을 때는 빨리 쉬어 주십시오. 특히 아까 남자들 40대 남자들 특히 덩치가 크신 분들이 왜 많이 네. 생기냐면 그런 사람들이 피로함을 잊은 채로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뭐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며칠 동안 쉬면 나지 뭐 사우나 하면 가냐오지 뭐 하면서도 사우나도 안 가고 며칠씩 계속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피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 뒤쪽에 있는 입은 부분에 감각이 이상한지를 항상 살펴보십시오. 뭔가 여기에 약간 둔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빨리 뜨거운 걸로 찜질을 계속 해가지고 바이러스 자체를,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일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열을 내는 이유가 네. 바이러스를 열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열을 계속 예.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뜸을 뜨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뜸은 자칫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그 핫팩이나 이런 찜질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면경련과 구안와사에 대해서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